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출시가 기대되는 삼성의 폴더블 폰과 아이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폴더블 폰 소식부터 볼게요.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는 8월에 공개 예정인데요. 출시가 다가오면서 렌더링 이미지와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됐어요. 최근 삼성은 이런 신제품에 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팁스터들 단속에 나섰는데요. 잠깐 잠잠하다 싶더니 또다시 8월 언팩 행사 초대장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에반 블레스의 트위터에서 공개된 이번 언팩 행사 초대장을 보면 미래는 곧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를 보면 모스크바 시간으로 8월 11일 오후 5시에 언팩 행사가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국 시간으로 본다면 8월 11일 11시가 되겠네요.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삼성에서 언팩 행사의 공식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빨라도 행사 2주 전쯤 나오는데 이번에 정말 빠르게 공개가 되었어요. 공식 초대장은 대표 문구만 달라졌지 나머지는 유출된 초대장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날짜나 시간 같은 것도 전부 다 똑같고요. 이번 언팩 행사는 8월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초대장 안에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초대장 그림을 보면 저는 폴더블 폰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Z 폴드 3는 그린과 블랙 컬러, 그리고 Z 플립 3는 퍼플과 베이지 컬러가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에는 폴더블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 4, 그리고 갤럭시 버즈 2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시기에 출시되었던 노트 시리즈는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 시리즈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Z 폴드 3와 Z 플립 3는 디자인에서부터 기능까지 많은 부분이 바뀔 예정인데요. 여기에 가격도 같이 인하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사실 가격이 한 20%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식의 소식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이번 소식을 보면 약 40만원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Z 폴드 3는 199만원, Z 플립 3는 128만원 정도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폴더블 같은 경우는 삼성이 완전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에서 이 폴더블 폰을 좀 대중화를 시키려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Z 폴드 3 같은 경우는 199만원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가격이 인하가 되었다고 해도 좀 여전히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인데, 반면 Z 플립 3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20만원 정도대예요. 이 정도면 사실 요새 나오는 플래그십 라인이랑 얼추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격 인하로 그동안 좀 가격 때문에 폴더블 폰에 진입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애플 소식인데요. 먼저 새로운 맥북 프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의 마크 거바는 새로운 맥북 프로가 이번 3분기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공개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맥북 프로는 현재 14인치와 16인치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간 미니 LE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이 맥북 프로는 올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었었는데요. 최근 이 미니 LED 생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서 애플이 원래 목표했던 시기보다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맥북 프로에는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작보다 더 평평하고 각진 플랫 엣지 디자인, 다양한 포트, 그리고 미니 LED 탑재, 여기에 새로운 M1X 또는 M2 프로세서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FHD급 카메라도 포함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1080p 카메라가 탑재된 제품은 27인치 아이맥과 24인치 M1 아이맥이 전부인데요. 보통 노트북의 고사양 카메라 옵션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한 옵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고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이런 거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도 이번 WWDC에서 페이스타임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iOS 15를 공개했어요. 인물 모드 적용이나 음악이나 영상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유 기능들을 선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언택트 시대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언택트 시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맥북에 FHD급 카메라가 들어간 건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해도 괜찮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폰 SE 3세대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이폰 SE 3세대 소식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출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디지타임즈에서 나왔는데요. 아이폰 SE 3세대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밍치고액에서 나온 소식이고 이번에는 디지타임즈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번 소식도 출시 시기가 비슷한 것 같네요. 이 두 소스 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죠. 어쨌든 이런 신뢰도 높은 소스에서 예상한 출시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이번 SE 3세대는 확실히 상반기 출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궁금하실 텐데 SE 3세대 디자인은 2세대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8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세서는 얼마 전까지는 A14 바이오닉이 들어갈 거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퀄컴의 X60 모뎀이 들어가서 5G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G를 넣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5G가 들어가면 당연히 더 많은 배터리가 소모가 될 텐데요. 현재 SE 2세대 같은 경우는 1821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요즘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치죠. 그래서 이게 나올 때만 해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배터리가 너무 오래 안 간다, 완전히 녹는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SE 3세대도 이런 아이폰 8과 비슷한 형태라고 하니까 벌써 배터리가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5G까지 들어가니까 배터리가 좀 완전히 녹아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만약 애플에서도 좀 생각이 있다면 많이 늘려주던가 뭐 방법을 강구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아이폰 SE 3세대는 5G 아이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예상 가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번 SE 2세대가 50만원대로 나온 걸 생각하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E 3세대는 중국기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A15 칩셋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다른 중국기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것 같아요. A15 바이오닉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늘 그래 왔듯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겠죠. 여기에 가격만 적당하다면 작년에 아이폰 SE 2세대가 중저가 스마트폰을 휩쓴 것처럼 이번 SE 3세대도 내년 중저가 5G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릴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폰 13에는 작은 노치나 큰 배터리, 120Hz의 주사율이 들어간다는 소식들이 많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이 이번 아이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애플은 기존보다는 좀 더 높은 예상 실적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무려 작년 대비 20% 정도 생산 물량을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수준이 무려 9천만 대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최근에는 아이폰 13에 AOD가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AOD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Always On Display예요. 이걸 안드로이드 폰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AOD는 뭐 특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꺼진 상태에서 시간이나 날씨, 이런 간략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갤럭시랑 LG 스마트폰에 한 2016년쯤인가? 그때쯤부터 적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늦은 감은 있죠. 만약 AOD가 아이폰에 들어가게 되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뭐 날짜나 시간, 여러 가지 알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애플은 그동안 애플워치에만 이 기능을 지원했고 아이폰에는 아직 넣지 않았었는데요. 정확한 이유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AOD가 가뜩이나 넉넉치 않은 아이폰의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일 거다,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애플워치의 경우도 2019년 애플워치 5에 LTPO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LTPO 패널에서는 배터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AOD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이 기능을 애플워치에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 아이폰 12에는 전 모델에 OLED가 들어갔지만 이게 LTPO 방식은 아니었어요. 삼성에서도 LTPO 패널을 노트 20 시리즈부터 적용시켰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부터 탑재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오직 프로 라인업에만 LTPO 패널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Hz 주사율도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거 애플워치에도 LTPO 패널이 탑재되면서 AOD가 지원됐듯이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에도 AOD 지원 소식이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좋은 기능들이 전체 시리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 라인업에도 적용되면 좋겠지만 이 소식 자체가 LTPO가 들어가는 프로 라인업에만 AOD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OD가 뭐 특별한 기능도 아니고 일반적인 OLED에도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굳이 차이를 둔다면 이건 좀 너무 사소한 끝나누기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과 삼성 여러가지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무튼 오늘 소식이 유익했다면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